시검 인증 비용만 80만 원이 들었고 영업 등록증도 없고 제재 증명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검 인증을 받아냈고 무사히 수입할 수 있었어요. 이게 판매될지 안 될지 고민이 많잖아요. 시검 제품군은 좋습니다. 일단 키워드 경쟁력부터가 말이 안 될 정도로 좋은 편이고요. 다만 인증에서 장벽이 있을 뿐이죠. 중요한 거는 시검을 진행하기까지 알아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비협조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시간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정리한 영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실제로 이번에 제가 아예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했던 것도 영어로 등록된 사업체 등록증도 없었고 성분 인증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았는데 다행히도 저는 인프라 같은 게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무사히 넘길 수 있었어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만큼은 없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거에 맞게 제가 이번에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시검 인증 받으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도움된다는 뜻이 될 거예요. 공장이 비협조기여도 시검 인증을 무사히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Q&A 형태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시검 인증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시검 인증은 약어인데 식품 검역 인증 검사라고 합니다. 일단 정밀 검사가 있고 간이 검사가 있는데 검역기관에서 물건을 받아서 그걸 정밀한 검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보통 일주일 정도 테스트 기간을 갖고요. 문제가 없으면 반출이 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은 수입을 못하고 폐기가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식품 인증에 해당되는 제품군들이 보통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숟가락, 젓가락, 뭐 어떤 용기라든가 밥그릇, 국그릇 그런 식으로요. 입에 1차적으로 닿는 제품군들은 먹으면 큰일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군들은 인증을 받도록 나라에서 강제를 하고 있어요. 피할 수 없이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을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보통 중국에서 수입을 할 때 사람이 검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순간 불특정 다수가 신고를 하거나 플랫폼 자체에서 규제가 들어갈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시검 인증 제품인데 시검을 안 받고 판매하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진짜로 판매하다가 본인이 걸린다면 9시 뉴스에 뜰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설거지에 담는 통 같은 게 시검 대상이냐 물어보시면은 보통 2차 접촉 제품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젓가락이나 숟가락 같은 거는 우리가 보통 입에 바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보통 1차라고 하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 숟가락을 씻은 다음에 그거를 설거지통에다 이제 놓고 물기를 말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2차적으로 접촉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보통 2차라고들 얘기들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제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관세사에다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관세사를 모른다면 쓰고 계신 배송대행지에다가 물어보시면은 배송대행지에서 그걸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시검 인증은 내가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대행을 맡기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대행을 맡기시는 게 거의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KC 인증은 직접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특히 유아 인증은. 그런데 만약에 시검 인증을 물어보신다면은 일단은 제가 시검 인증을 직접 해보는 거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저라면 그냥 맡깁니다. 왜냐면은 한 품목당 이게 한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비싸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받는 게 조금 더 안전했던 것 같고 실제로도 저는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수입을 성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호의적인 입장이고요. 만약에 대행업체를 쓰지 않고 직접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전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검 자체는 그냥 맡기시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시검 대행업체는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대행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것 중에서 찾아가지고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전문 관세사가 그거를 연계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입하실 때 그걸 안내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고요. 찾기 귀찮은 경우에는 배송대행지와 연계된 대행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배송대행지와 연계된 관세사가 맺어진 대행업체가 있거나 어느 쪽이든 결론적으로는 배송대행지에서 물어봐서 연계된 대행업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거기서 안내를 해주실 거세요. 2026년 시점에서는 대행업체를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수입 전에 뭘 알아봐야 되나요? 본론은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입 전에 알아봐야 되는 거 크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만 물어보면은 웬만한 거 다 커버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 한국 수출 경험 유무, 두 번째로 영문 영업 직조, 세 번째가 제재 증명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는 무슨 말을 하면 뭐가 필요한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많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쿨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는 업체를 찾으셨다면 그 수입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영업직조라든가 성분증명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공받는데 훨씬 더 호의적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문 영업직조인데, 영업직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이거는 물어보면은 영업직조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제공해 주실 거고, 그 제품이 뭘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제재 증명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고, 공장에서 다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없다면은 이걸 직접 번역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특정 재질에 대해서는 재질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행업체에다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출 경험 여부, 그다음에 재질 증명서, 영업직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부 다 있으면 이게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고요. 없으면은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없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때로는 피곤해집니다.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재질증명서든 영업직조든 둘 다 본인이 그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둘째치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재질증명서에 본인이 수입할 때 하는 그 송장 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입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가실 건데, 배대지에서 수입할 때 한국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송장 번호에 뭐라고 찍혀 있어요. GX 312 234 이런 식으로 송장이 적혀 있는데, 이게 업체마다 부여하는 고유의 송장 번호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보통 BL 넘버라고 불러요. 이 BL 넘버가 문서에 적혀 있는 상태로 직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공장 입장에서는 이 BL 넘버로 해서 내 물건이 진짜로 나갔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BL 넘버를 발행한 게 배송대행지이기 때문에 공장 입장에서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자기들이 알 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만한 직인을 찍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장 입장에서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주관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갔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도장 어떻게 찍어주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오가야 돼요. 어디까지 도장을 찍어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직접 구매하셔서 컨트롤하셔도 좋지만, 가능하면 1688 구매대행 서비스 쓰십시오. 정말로. 이거는 제가 오른쪽에다 카드 뉴스 올려드릴 테니까 그 서비스가 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 어떤 서비스를 쓰셔야 될지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특별히 배송대행지가 마음에 드시는 곳이 없다면 그냥 저희 거 쓰시는 게 낫다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물어보니까 그런 문서들은 직접 번역해서 만들어도 된다고 해요. 실제로 그 센터분들이 고객센터에서 실제로 그걸 만들어줬거든요. 번역을 해서. 이게 특별한 규격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번역해서 작성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송대행지 대표다 보니까 그러니까 BL 문서 위에다가 BL 넘버 써가지고 그냥 직인 찍고 이렇게 넘겼던 거죠. 원본을 검역처에다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등기로 보낸다는 걸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또 바빠가지고 과장님한테 이거 등기로 보내달라고 했던 거고, 등기랑 물건 두 개가 도착하면은 검역이 이루어지고 이제 수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장을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물으면은 그 위에다가 BL 넘버 써가지고 직인 찍어가지고 이제 내보냈었던 그런 케이스였고, 그 다음부터는 일주에서 2주 정도 검역이 맞추면은 스티커를 인계받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붙여서 판매하시면 되고, 인증서는 당연히 받아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1688 구매대행 서비스 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일단 그 문서 자체가 없게 되면은 본인이 문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문서를 만들 때 GPT에 번역해서 그대로 쓰는 문서를 작성하면은 누가 거기다 도장을 찍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또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1688 구매된 서비스 수수료 주고 쓰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 게, 굳이 쿠몽에까지 가서 그걸 프리랜서를 고용해가지고 그걸 수입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문서 제작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노동력 낭비라 생각해가지고 그냥 1688 서비스 써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은, 영업직조라든가 재질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본인이 만들려면 GPT에다 번역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직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직인을 받는 공식 문서인데 그거를 맡길 만한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크몽이거나 아니면 뭐 지인을 통해서 찾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1688 구매대행 서비스 써가지고 맡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면 실제로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이제 넘겼던 거고요. 그거 말고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식품 판매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까지 큰 비중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게, 이 영상을 만약에 남자분이 들으신다면 약간 예비군 교육이랑 비슷합니다. 그냥 등록하고 비용 낸 다음에 교육을 듣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은 없고, 만약에 대행 서비스를 쓴다면 그 대행처에서 어떤 거 들어야 된다고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쭉 따라가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가 식품 판매 허가가 안 나는 곳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창고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제가 주소지를 옮겨놨었어요. 그런데 공장 부지 같은 곳은 식품 판매 인증 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소지를 다시 사무실로 옮겨서 허락을 받은 상태고, 사무실이라거나 집이라거나 그런 곳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지상의 주소지만큼은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대행 비용은 얼마가 들었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품목당 40에서 한 60만 원 정도 들고요. 대행 신고비는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돼서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들었고, 전체 비용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 인증서는 발급이 되면 꼭 받으시고 스티커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대행 업체에서. 그러면 그 스티커 받아가지고 판매하실 때 그 스티커 붙여서 나가야 돼요. 그거 안 붙이면 안 됩니다. 꼭 붙여야 돼요. 결론적으로 대행 비용은 한 품목당 저는 60만 원 정도 잡으시는 게 낫다고 보고요.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기타 번역 비용이라든가 어떤 뭐 창고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알파 정도 고려했을 때도 60만 원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대행을 맡겼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배송대행지와 연계된 곳을 쓴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장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 배송대행지에다 물어봅니다. 혹시 연계된 업체가 있냐고. 그러면은 출고를 하기 전에 이거 시건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꼭 해주시면은 출고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면은 그걸 한국에서 받은 업체가 단톡방을 열어줄 거예요. 여러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결국에는 담당자랑 계속해서 대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관련된 안내가 쭉 나가고 그분이랑 계속 소통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간 한 2, 3주 정도 이제 걸렸던 것 같고 넉넉하게는 한 달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행 같은 경우는 진짜 편하게 계속 안내받은 대로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찾아볼 필요도 없고 그냥 계속 안내받은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밀검사가 있고 간이검사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그런 내용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수입할 때 100kg 이상으로 진행하는 게 더 낫다고. 근데 제가 26년도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거 맞냐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첫 수입은 무조건 정밀검사를 합니다. 정밀검사를 말 그대로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품목이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해요. 1, 2주에서 많게는 3주 정도 걸리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수입을 하게 되면은 그 수입에 대한 이력이 남겠죠. 얘가 그걸 한번 수입을 했다고. 그러면은 100kg 이하에 대해서는 간이검사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회차에 대해서는 한번 얘가 받았기 때문에 문서만 보고 이제 통과를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에도 100kg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정밀검사를 해야 된대요. 쉽게 말하면 100kg 이상이면 무조건 정밀검사로 들어간다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 수입할 때도 정밀검사 무조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첫 번째 수입을 한 다음에 변경 없이 100kg 이하다 그러면 간이검사로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수입부터 100kg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688에서 도자기나 식기 수입하실 때 식검 인증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행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굳이 사서 고생하지 마세요. 그냥 돈 주고 시간을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공장에는 세 가지 알아보셔야 돼요. 한국 수출 경험 유무, 영문 영업 직조, 제재증명서, 이렇게 세 가지는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구매대행이면은 구매대행 담당자한테 확인해달라고 꼭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제재증명서에 그 공장의 직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문서에는 BL 넘버가 적혀 있어야 돼요. BL 넘버를 적은 문서에 직인을 찍어줄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거를 찍어줄 용의가 없다? 그러면 배송대행지에서 그걸 찍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대행지의 협력이 조금 더 중요해요. 이 경우에는. 그 포인트만 기억하시면은 나머지 문서는 그냥 만들어서 제출해도 수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거는 저의 케이스에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에 그 세 가지 조건 있죠. 그거를 만족하는 걸 찾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첫 수입은 무조건 정밀검사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100kg 이상이면 무조건 정밀검수,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력이 있는데 100kg 이하다 빠져가지고 간이검사로 빠져서 쉽게 수입이 된다 라는 거고요. 간이검사는 비용이 한 6에서 10만원 정도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봤고, 수입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초기 비용이 좀 나가더라도 식검 인증 제품에 도전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은 인증이 있다 보니까 이게 키워드로서도 좋고요, 제품 자체도 경쟁력이 있어서 좋아요. 만약에 배송대행지를 찾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배송대행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한테도 이 내용들을 이제 교육을 해놨으니까 식검 인증 잘 리드해주는 그 배송대행지 찾거나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저희 배송대행지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꼭 문의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